안녕하세요. 고품격 허세방송 허세미술관의 관장 이한입니다. 비상이라고 해서 날개 비슷한 이 시리즈 작품이 몇 개 있습니다. 근데 되게 그 모던한 이런 스타일을 추구하시더라고요. 그 김정숙 조각가 하면 이 작품도 시그니처 작품이에요. 날개 모양 작품들 꽤 많습니다. 일단 조형성이 되게 좋은 분이네요. 조형적인 감각이 타고나신 분 같아요. 심플한데 되게 재밌어요. 조형이. 그런 작품들이 많이 보이네요. 반추상이라고 뭐 봐야겠죠. 근데 완전 날개를 뭐 그린 건 아니니까. 근데 날개 시리즈 말고 다른 작품들 매력적인 조형이 꽤 많네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권진규라는 또 다른 조각가의 작품인데 이분은 테라코타 방식으로 주로 작업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붉은 색깔의 작품이 되게 많아요. 이거는 약간 회색인데 이 작품뿐만 아니라 다른 이건희 컬렉션의 작품들 중에 가장 많은 주제 중에 하나가 가족입니다. 이중섭 화백도 가족을 모티브로 많이 그렸잖아요. 아기를 안고 있는 이 모습 가장 한국적인 모티브가 아닌가. 어려운 시절 일하면서도 업고 다니면서 자식 키우는 이 모습. 그 소설 중에 추운 겨울에 눈보라 몰아치고 엄마 아빠가 꼭 껴안고 아기 하나 살린 그 소설이 뭐였죠? 이 작품 보면서 그게 생각났습니다. 피에타 느낌 나신다고 하시고 또 다른 피에타죠. 이 작품 제목을 성모자 이렇게 지어도 그러면 이렇게 종교화가 되는 거죠 뭐. 이렇게 아이를 잘 안고 있는 조각이 있을까요? 줄리아님이 이렇게 안기고 싶다고 하시고 화수분 맞나요? 화수분 맞죠 여러분? 화수분이 생각났습니다. 그 소설의 그 장면이 계속 맴돌더라고요. 어떻게든 자식 살리려는 그 부모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는 조각 같아서 그쵸, 따뜻하죠.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조각 자체는 뭐 제 스타일은 아닌데 솔직히 엄마 보고 싶다고 하시고 슬프다고 하시네요. 이게 우리의 감정이죠. 엄마와 나, 엄마가 생각나서 슬픈 작품. 자, 다음 작품 넘어가서 책가도, 책거리라고 하죠. 책거리. 정말 매력적인 우리나라 민화의 한 장르라고 봅니다. 네, 서구 유럽에서도 책을 그린다는 것은 그 모델의 지적인 역량, 수준을 이제 좀 과시한 느낌으로 많이 그렸잖아요. 그래서 어느 귀부인의 초상화를 옆에 딱 책이 있다, 혹은 책을 들고 있다. 이분의 이 지성미를 좀 과시하고자 이렇게 그렸단 말이에요. 이것도 역시 책이 많다는 거는 자랑이죠. 그만큼 나는 공부를 많이 했다. 공부를 많이 하면 자랑스러운 사람들이 선비들이죠. 우리나라의 선비 정신을 잘 느낄 수 있는 하나의 또 장르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오히려 이런 걸 갖지 못해서 이런 걸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이제 욕망에서 나온 그림이기도 해요. 현실에서는 이걸 가지기 힘드니까 그런 정물들, 값비싼 도자기라든지 청나라에서 수입한 아주 고가의 이 보물들, 이런 것들을 책과 이렇게 같이 배치함으로써 대리만족시키는 그런 역할도 했다고 봅니다. 자, 이 민화라는 장르가 점점 세계적으로도 많이 이제 관심을 많이 받는다고 해요. 미니멀리즘은 어떻게 보면 더 단순해야 미니멀리즘이긴 한데, 모더니즘적인 특성이 미니멀리즘에 또 많다 보니까 저는 이전에 우리나라는 이미 모더니즘이 꽃피우고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거든요. 책거리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심플한 가로 세로 열맞춤 정리, 모더니즘 미술의 기본 깔끔함, 정리됨, 특히 몬드리안 같은 이런 3차원 원근법은 청나라를 통해서 서구 원근법이 들어와서 이렇게 그렸다고 해요. 그런데 그거를 그대로 소실점 하나 맞춰가지고 유럽 화가들처럼 그리지 않았습니다. 자유로운 마구잡이식 다중시점이에요. 또 이 책가도 얘기할 때마다 자주 이야기하는 화가가 세잔입니다. 세잔이 이 소실점 이걸 파괴했다고 하는데, 이 책거리 보면요 그 시점이 여러 군데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런 거에 별로 개의치 않는, 아주 묘하게,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한쪽으로만 이렇게 시점이 돼 있어 가지고요, 오히려 책거리에
매력이에요. 제가 한 몇 달 전에 학생들에게 책거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고3이 자주 보는 문제집, 교과서, 펜, 미대생이니까 물통, 붓, 아이패드, 태블릿, 커피, 휴대용 커피잔 이런 걸 그리라고 했어요. 근데 애들이 르네상스식 서구 원근법 소실점 딱 찍고 하는 그 원근법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자꾸 투시를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라고 그랬죠. 원근법 파괴하라고. 너무 맞게 그리면 책가도처럼 안 보인다고. 그게 매력인 겁니다. 그래서 미나는 특히 플랑드르 지방에 정물라가 그랬듯이 알레고리가 다 있잖아요. 그 사물이 의미하는 여러 가지 상징. 그것처럼 우리나라 미나에도 이 사물이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박노수 화백의 산정도라는 작품인데 이분은 또 대표적인 한국화를 하시는 작가이죠. 뭐 설명을 보면 산의 전기, 생명력, 이 바위산에 굴하지 않는 에너지 뭐 이런 걸 표현했다고 하는데 달이 있습니다. 초승달이죠. 바위산의 그 에너지에 굴하지 않는 자연에 대한 뭐 도전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고 한국화이긴 한데 현대적으로 그렸죠. 이전의 전통 한국화와는 좀 많이 다릅니다. 말이 파랑 색깔인 것도 재미가 있었어요. 일단은 1차적으로 파란 말? 독일에 한때 핫했던 청기사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들도 자연에 대한 찬사를 많이 보냈던 친자연적인 화가들이었거든요. 특히 프란츠 마크가 동물을 엄청 사랑했고 그래서 그런 정서도 약간 보이는 거예요. 뭐 그랬을 수도 있죠. 청기사파의 영향을 좀 받았을 수도 있고 그런 걸 한국화로 재해석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이 박노수 화백의 다른 작품들 보면요, 강렬한 아주 맑은 울트라마린 계열, 이 푸른 계열의 색감이 돋보입니다. 여백과 함께. 근데 원래 푸른 색깔이 아니라 표현주의예요. 원래 파랗지 않아도 되는 곳에 강렬한 파란 색깔이 나오면서 엄청 신비로운 느낌을 줍니다. 다른 작품들 보면. 그래서 이 작품뿐만 아니라 다른 작품 보면 되게 현대적이고 한국적인데 달라 보입니다. 특이해요. 묘한 매력이 있는 작가입니다. 박노수 화백,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정말 매력적인 화가예요. 생각나는 게 뭐냐면 나무를 그렸는데요. 나무가 파란 색깔은 아니잖아요. 나뭇잎이 초록 색깔이지. 그런데 과감하게 파란 색깔로 그렸습니다. 뭐 빛에 따라서 푸른 산으로 보일 수도 있겠죠. 새벽 무렵이라든지 뭐 눈 쌓인 산 같은 경우. 그런데 엄청 채도가 높인 푸른 색깔로 산을 처리하다 보니까 약간 좀 초현실주의적인 이런 느낌도 있고 진짜 묘한 매력을 가진 화가입니다. 아무튼 이분의 그 청색깔, 한국의 청기사파, 박노수 화백이라고 표현하고 싶네요. 색채가 친환경적이에요. 분청사기.